흥미로워서요. 백성원 변호사. 네. 비대ቅ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비대기 뭐죠? 이렇게 잡아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 이제 국정농단 보도를 다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최순실에게 속았구나라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얘기 지금 비대ቅ을 몰랐다라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행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혐의들 중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람,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모든 혐의들이 막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최순실에게 속았다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최순실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심하게 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원리 원칙을 지켰지만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다라는 대외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더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할 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9월에 비대ቅ 문제가 터져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독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마사지 센터장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한 일간지가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대기라는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10월 18일입니다. 자, 언론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한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2016년 9월에 뭐가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비대기라는 거를. 근데 비대기 터져가지고 그걸 독일로 전화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이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차명폰을 사용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고요. 최순실 씨가 9월에 독일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월에 귀국할 때까지 한 120회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비대기 뭡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속았다라고 하기엔 최순실 씨가 뭐 메모도 저희가 뭐 공개가 됐지만 이미 장관 인사가 나기 넉 달 전부터 누가 될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체부 1급 공무원 지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 당시 뭐 왜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른 문제라든지 또 누굴 임명하는 문제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사 내용을 최순실 씨가 미리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저렇게 알고 다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최순실한테 물어봤겠죠. 뭐 누굴 하면 좋겠냐, 누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사람에서 꺼리낌 없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만 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에서 보면 백성원 변호사는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누구도 최순실 씨 보고를 본인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베트남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만나서 거의 면접까지 봤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그 최순실에 관련된 국정농단 내용들을 대통령이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노태강 국장도 그렇고 최순실과 뭔가 안 좋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불이익을 주고 최순실에게 뭔가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사실 베트남 대사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도 기업인 출신이라 이게 대사가 맞나라는 얘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씨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뭐 못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예.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바로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 이런 대통령의 어떤 근접 여러 가지 문제, 친인척 문제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병우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마찬가지로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입니다. 사실 국정원장 보고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 예를 들어서 관저에 있으면서 집무실에 나오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가 거기에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3인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통화도 바꿔주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통화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한번 뭐 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또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를 했고 소통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마다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결국 왜 3인방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주변을 다 막아놔놓고 이제 와서 왜 보고를 안 했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저 같습니다. 인터뷰는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련이 있다는 걸 한 일간지가 터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대기라는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10월 18일입니다. 예. 자, 언론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한테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2016년 9월에 뭐가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비대기라는 거를. 근데 비대기 터져가지고 그걸 독일로 전화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이미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차명폰을 사용했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가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고요. 최순실 씨가 9월에 독일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월에 귀국할 때까지 한 120회 넘게 차명폰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비대기 뭡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봤겠습니까? 예.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최순실에게 속았다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최순실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심하게 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원리 원칙을 지켰지만 최순실에게 속았을 뿐이다라는 대외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더 있을지 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할 때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9월에 비대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독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지상에 처음 등장한 게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때 마사지 센터 장하고 최순실 씨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사실 뭐 속았다라고 하기엔 최순실 씨가 뭐 메모도 저희가 뭐 공개가 됐지만 이미 장관 인사가 나기 넉 달 전부터 누가 될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 조윤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문체부 1급 공무원 지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 당시 뭐 왜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러면서 자른 문제라든지 또 누굴 임명하는 문제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인사 내용을 최순실 씨가 미리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저렇게 알고 다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기가 인사에 대해서 어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와 관련돼서 최순실한테 물어봤겠죠. 뭐 누굴 하면 좋겠냐, 누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사람에서 꺼리낌 없이 이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시킨 대로만 했다. 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근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에서 보면 백성원 변호사는 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누구도 최순실 씨 보고를 본인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베트남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였나요?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만나서 거의 면접까지 봤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 흥미로워서요. 백성원 변호사. 네. 비대기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화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비대기 뭐죠? 이렇게 잡아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 이제 국정농단 보도를 다 보고 나서야 내가 최순실에게 속았구나라고 뒤늦게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 얘기 지금 비덱을 몰랐다라는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행을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혐의들 중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사람, 저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모든 혐의들이 막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